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 방법을 먼저 하는 게 자료 수집 방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고, 교과서의 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연구 방법을 먼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연구 방법과 자료 수집 방법은 같은 내용이고 문제도 실제로 같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연구 방법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 상징적 상호작용론 설명을 마치고 제가 숙제 하나 내드렸는데요. 되게 좀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그 노인 소외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먼저 노인 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노인과 관련된 기관이 어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노인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관점은 이제 기능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기관이 잘못된 정책, 즉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 소외 현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능론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경제력을 사회 경제력을 중장년층이 주도하기 때문에 노인이 소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맥 자체가 일단 경제력을 중장년층이 지배를 하고 지배 계급이고 노인은 거기서부터 소외된 그래서 그 경제력을 주도한 중장년층과 그 노인층 간의 소외가 결국에는 이제 노인 소외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니까 갈등론적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해서 노인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가족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측면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텐데, 어떻습니까? 이제 사회문화를 공부해 보면 계속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우리 첫 번째 했던 건 자연현상, 사회현상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게 자꾸 나누는 이유는 어떤 사회과학의 어떤 연구 특징인 것 같아요. 그 과학은 하나의 어떤 이론이나 또 법칙이 발견이 되면 그 법칙이나 이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데 비해서 사회과학은 하나의 이론이나 법칙이 이렇게 정립이 되면 그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이론, 이에 대한 반박으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가 갈등론에서 배웠던 마르크스는 사회는 크게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나눈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는데, 이러한 이론에 대해서 사실 마르크스의 제자인 막스 베버는 그 스승의 이론에 대한 반박으로 등장한 것이 계층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배 계급이나 피지배 계급에도 속하지 않는 또 다른 계급인데 이것을 우리는 계층이라고 규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이론이 계속 등장하는데, 결국 이제 이 양적 연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질적 연구가 등장했습니다. 사실은 이 연구 방법은 하나의 이제 사회학에서의 하나의 학문 체계이고, 이 연구 방법이 사회 문화에서는요, 선생님 보기에는 20번에 출제되는 자료 분석 문제 다음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마다 시험에는 출제되고 올해도 출제될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의외로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서는 좀 판사할 내용도 아주 많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 하나에다가 다 판사하기는 좀 어렵고 또 다른 별도의 좀
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고 용어 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어서 이게 머릿속에 쉽게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좀 불확실하고 구름 같은 얘기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단어를 공부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기를 좀 제가 권장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인데 여러분은 그 연구 방법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필기한 내용을 이제 같이 한산한 내용을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적 연구는 이게 양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 즉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양의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결국 어떤 연구를 하겠다,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 라고 하는 연구 방법이 양적 연구입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자연히 양적 연구에서는요 통계학이 동원이 돼요. 즉 이 통계학을 이용해서 사회 현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양적 연구 방법에서 주로 수집하는 데이터들은 숫자화된 데이터가 숫자와 관련된 데이터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자료 수집 방법에서도 이 양적 연구 방법에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지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지를 통해 가지고 숫자화된 데이터를 많이 이제 활용하는데 양적 연구 방법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하겠다라는 방법이 양적 연구 방법이고 질적 연구 방법은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질로 승부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회 현상을 어차피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데 연구할 때 그 다양한 데이터보다는 그 심도 있는 심층적으로 그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데이터를 중시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겠다 라는 측면이 질적 연구 방법인데 양적 연구 방법이 통계학을 동원한다면 심층적 이해, 어떤 사회 현상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사회 문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결국 인간을 연구해야 되는데 인간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 결국 질적 연구 방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적 연구 방법이 통계학을 동원한다면 질적 연구 방법에서는 심리학이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은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동기 그리고 의미를 해석해 내겠다, 해석해내는 연구 방법이다라는 측면에서 질적 연구 방법을 해석적 연구라고 하고, 이런 용어들을 질적 연구 방법을 인간의 의미와 동기를 해석한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적 연구라고 하고요. 양적 연구 방법은 가설을 설정해서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실제로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실증적 연구라고 합니다. 실증적 연구 방법, 이게 같이 이제 씁니다. 양적 연구 방법을 실증적 연구라고 하고, 그다음에 질적 연구 방법을 해석적 연구라고 합니다. 이 실증적 연구, 실증주의의 시작은 사실은 과학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중세 사회는 신학이 지배하는 사회였고, 그 다음에 중세 이후에 17세기에는 과학을 숭배하는 어떤 과학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같은 과학이 인간의 생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지구가 모든 물체를 끌어들이는 만유 인력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가정을 설정해 놓고 이 가정을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과학의 일반 원칙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입증해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 자극을 받은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사회학자 콩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콩트 역시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수집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들을 모아서 어떤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사회학에서의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과 같은 수준의 사회학을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회학에서 어떤 실증주의를 도입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양적 연구를 시작한 사람은 콩트, 프랑스의 콩트라고 쓰고 콩트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를 이게 방법을 이제 제시한 사람이 이제 막스 베버입니다. 베버. 콩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듀르켐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인데요. 같은 프랑스 사람입니다. 듀르켐은 콩트가 세워놓은 어떤 사회학에 있어서의 실증주의를 실제로 이 연구 방법에 도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듀르켐은 왜 사람들은 자살을 할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의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자신의 가설이 맞는 것을 입증해 냈지요. 그래서 이제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자살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그 다음에 고학력보다는 저학력자가 자살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이렇게 사회 현상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걸 증명해낸 이 방법이 과학에서 사용하는 방법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적 연구 방법, 듀르켐이 한 자살을 연구하는 그 방법이 자연과학에서 쓰는 방법하고 사회과학에서 쓰는 방법하고 별 차이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같다. 그래서 이것을 방법론적 이론론이다 라고 얘기해요.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는 같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같다. 그래서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그래요. 이제 바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베버는 아니다.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현상을 자연과학에서 쓰는 실험을 통해서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 방법은 서로 다르다. 질적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원론. 근데 이게 방법론적 이론론이라는 이 말의 이제 의미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은 서로 같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얘는 같지 않다. 여러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적 연구 방법이 채택하는 연구 방법은요, 연역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데, 연역적 연구 방법. 사실 이제 이 연역적 연구 방법이 이제 철학에서 다루는 내용이라 어렵죠. 질적 연구 방법을 귀납적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 연역적 연구, 귀납적 연구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연역적 연구 방법과 이 귀납적 연구 방법의 개념만 확실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역적 연구 방법은요, 그 특징이 뭔가 하면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입증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전제를 세우고
그 사회과학에서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결론이 가설하고 맞으면 결국 가설이 맞는 거죠. 일반 법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반면에 균합적 연구 방법은 가설을 설정하지 않아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이 자료 수집 결과 특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이 균합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역적 연구 방법의 특징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가설을 설정하고 이 가설이 맞는지를 입증하는데 입증하는 방법은 자료를 수집해요. 자료를 수집해서 이 자료를 수집하면 수집한 자료에서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결론이 나오면 이 결론이 가설을 이렇게 맞다라고 입증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연역적 방법입니다. 반대로 균합적 방법은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것을 균합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이때 가설과 결론이 맞으면 가설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설이 맞는다는 것을 우리는 가설을 수용한다라고 그럽니다. 가설과 결론이 일치하면 가설이 수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가설과 결론이 일치하지 않으면 가설이 잘못 설정이 된 거죠. 가설은 기각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설은 기각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이따 그 연구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균합적 연구 방법을 보면은요, 자료를 수집해서 결론에 도달한다고 했는데 그 양적 연구 방법에서도 보면 가설을 설정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 자료 수집과 결론에 도달한 이 과정이 연역적 연구 방법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양적 연구 방법은 연역적 연구 방법이긴 하지만 이 연구 과정 안에 자료 수집과 결론에 도달하는 이 과정은 균합적 절차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균합적 연구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 연구 방법은 무조건 연역적 연구이고 질적 연구 방법은 무조건 균합적 연구다라고 하면 그건 옳지 않은 이해예요. 양적 연구 방법에도 균합적 연구의 절차가 저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몇 가지 특징들을 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